사실 세계의 예언가를 얘기하면서 이분을 빼놓을 순 없을 텐데요. 이분은 바로 그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사실 제가 고3 때 노스트라다무스 문제집 참 많이 풀었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수능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노스트라다무스 문제집 다들 풀어보셨죠? 자, 그의 본명은 미셸 드 노트르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냐면 라틴어식 이름이라고 해요. 라틴어식 이름이요. 그가 몇 년도에 살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몇 년도에 살았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이 하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유명하니까 뭐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이분은 1503년에 태어나셔서 156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시대 사람이에요. 1503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 거죠. 거의 뭐 5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원래 유태인이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 때 카톨릭교로 개종을 하셔가지고 그 이제 유태인이라고 불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상인 집안은 뭐예요?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는 집안이죠. 그런데 머리가 좋았던 거야. 그래서 학문의 길을 택했습니다. 15살이 밖에 안 됐을 때 아비뇽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1520년에 흑사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휴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얘가 8년 동안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뭐 학문을 좀 익힌 것 같아요. 그러다가 1529년에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 자격을 얻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스트라다무스는 의사였어요. 만약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으로 유명하지 않았다면 프랑스에서 그는 아주 유명한 의사로 남았을 정도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흑사병을 고쳐줬거든요. 나중에 그는 이제 안정된 삶을 살면서 결국 결혼도 하고 일남일녀까지 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 노스트라다무스에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이분이 그 의사에 대한 그 직업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흑사병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몇 년 동안. 왜냐하면 막 프랑스에 지금 흑사병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환자를 막 치료해주고 딱 자기 고향에 돌아왔는데 막상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은 흑사병에 걸려 죽어버린 거죠. 안타깝게도요. 그 후로 10년 동안 노스트라다무스의 행적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야기에 의하면 유럽 곳곳을 떠돌아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뭐, 노스트라다무스를 다룬 소설이나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서 다 제각각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 이론에 따르면 그때 그가 10년 동안 행적을 감춘 그때 약간 그 신비주의나 점성술 같은 그런 오컬트에 굉장히 매료가 됐다고 묘사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고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평범해지나 싶더니 1550년 때부터 그가 예언을 하는 달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자, 이분이 156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550년이면 이분이 한 48세? 48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48세 정도 됐을 때 예언 달력을 만들어내요. 예언 달력이 뭐예요? 약간 그 우리나라에도 토정비결 같은 거 있잖아요. 토정비결. 그런 식의. 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집에서
자신이 예언을 할 수 있는 그 집필을 하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방에. 그래서 거기서 막 예언서를 쓰는데 그의 책상에는 검정색 거울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보통 미래를 예언할 때 그 검정색 거울을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그곳 안에서 무언가 아이디어, 예언을 받아서 집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검정색 거울을 미래로 가는 통로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시대였어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에도 다 뭐예요? 예수님, 뭐, 뭐, 바울, 이런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종교가 미술, 정치, 사람들의 의식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예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악마의 것으로 치부가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린 종교적인데 네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예언 따위를 해. 그건 악마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예언집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걸 정확하게 글로 적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이제 막 종교 재판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처음에 낸 예언 달력이 좀 막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제 어떤 그 영성을 약간 쌓게 됐어요. 그러면서 5년 후에 1555년에 그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의 초본을 발간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은요, 사실 1555년도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러면요, 악마라고 생각될 수 있어서 분명히 글로 쓸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썼을까요? 사행시를 지어요. 사행시. 그래서 마치 되게 어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게 묘사하는 거죠. 사행시로. 묘사를 해서 약 1000편 정도의 사행시를 초본에 실어서 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맞췄다는 거, 안 맞췄다는 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왜냐면 다 사행시로 돼. 해석이 나네. 악마가 뭐 와서 불구덩이 속에 있을 것이다. 이 불구덩이가 단순한 화재일 수도 있고 원자 폭발일 수도 있고 그냥 성냥불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게 난해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또 인쇄술이 같이 보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1500년대에 또 덕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오컬트 덕후. 이런 흑마법, 예언, 악마, 나처럼 약간 막 강령술, 귀신을 부르고 막 이런 거에 약간 덕후들이, 나 같은 덕후들이 이거를 이제 쫙 사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전체로 이게 쫙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가 무엇을 맞췄느냐예요. 그가 무엇을 맞췄느냐. 아까 해석이 되게 난해하다면서요. 난해해요. 하지만 자, 적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적 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어떤 종교적인 개념을 반대한다는 느끼죠. 그렇죠.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기독교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적인 것에 반대하는 것. 아니면 종교적인 개념에 반대하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 넌 아니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자신의 예언집에서 3명의 적 그리스도를 예언해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누군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적 그리스도는 평민 출신으로 태어나 결국에 프랑스 황제가 된다. 그는 이태리 근처에서 태어나며 실제로는 황제라기보단 전쟁의 도살자다.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파울 네울이거나 또는 나파일 것이다. 바로 나폴레옹을 얘기한 거죠. 이름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지만 파울 네올 또는 나파, 비슷하게 가면 나폴레옹. 뭐지 이거? 뭐지? 자,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태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왜 프랑스 황제가 이태리에서 태어나요? 왜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당시에는 프랑스가 이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태리에 태어났어도 이태리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이 되는 거죠. 일반 사람한테 나왔고 이 사람은 사실 황제로 등극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두 번째로 예언했던 적 그리스도는 누구였을까요? 자, 제가 예언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적 그리스도는 서부 유럽의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난다. 그는 연설로 대중을 선도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히슬러일 것이다. 그렇죠. 히틀러죠. 사실 어찌 보면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살상을 저지르고 나쁜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로 기억될 수 있는 두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적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이미 노스트라다무스가 다 각각 다른 시대에 태어난 두 명의 적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적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적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부스다. M-A. 그는 1962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는 유태인은 아니다. 삼촌이 그를 키울 것이고 삼촌은 부유한 후견인들의 인맥을 가지고 그 마부스를 통해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는 1995년 이전에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처음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선동할 수 있겠지만 나중엔 악마 같은 근성으로 세계를 제패하려 할 것이다. 그거 디바제시 거 아닌가요? 야, 내가 1962년에 태어났냐? 나 그리고 한국 사람이거든. 저 약간 소심하게 이런 걸로 욱하니까 저 마부스 아니에요. 저 디바제식하고 저 본명도 마부스 아니에요. 박근혜 씨 아닌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요. 제 얘기는 지금 뭐 콧구멍으로 들으시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 마부스가 누군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지금 뭐 마오쩌둥인가요? 김정일 막창 아니에요? 만수르.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중동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처음에 오사마 빈 라덴이 아니냐. 오사마 빈 라덴 또는 사담 후세인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봤더니 사담 후세인이야. 그런데 사담을 거꾸로 치잖아? 그러면 사담을 거꾸로 치면 마다스가 된다? 채팅창 봐봐요. 사담을 거꾸로 치면 마다스가. 오, 야, 이거 내가 발견했다. 진짜 내가 발견했어. 내가 사담 후세인일 리가 없잖아. 근데 내가 사담 후세인의 이름을 보니까 진짜 거꾸로 하면 이게 마담스가 되는 거야. 응, 아니야. 응, 미안해. 근데요, 후세인은 1937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일반 이 마부스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세 번째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오바마예요.
오바마요. 그는 1961년 8월생이에요. 대반전이네요. 그쵸? 물론 이건 예측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이 둘은 어느 정도 예언이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오바마는 그냥 예측일 뿐이에요. 여러분 소문 잘못 내시면 저 CIA에서 달려옵니다. 오바마 대통령님, 저는 그냥 예측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아니, 오바마 형님이 왜요? 모르겠어요. 1961년에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자, 제가 또 말도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버락 오바마의 풀네임이에요. 버락 후세인 오바마예요. 이걸 거꾸로 쳐보잖아요. 그러면 마, 보, 니, 에스, 유후, 카, 랍이 돼요. 그런데 이건 내 이론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의론에 의하면 여기에서 A를 빼세요. A를 빼요. 그러면 마보 니수. 너무 억지냐? 야, 내가 말한 거 아니다. 내가 말한 거 아니다. 써 있었다. 마보니스가 돼요. 근데 그걸 빨리 읽으면 마보니스. 너무 억지 같아요. 예언이다. 그렇지 뭐. 너무 진지하지 마. 나도 좀 웃겨. 내가 말. 아니, 근데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이걸 연구해서 이걸 오바마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배 아파. 자,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쵸?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거 뭔지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몇 년 전인가? 아니면 얼마 전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마부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해양 장군 자리에 넣은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마부스야. 그 사람들이 이거 봐. 마부스, 야, 너 마부스 왜 고용했어? 아니, 그 사람이 여기에 적임자야. 아니, 그 사람은 분명 뒤에 성이 마부스잖아. 약간 억지적인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누군지 모른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맞춘 건 없나요? 많죠. 이거 말고 맞춘 거 많아요. 자, 이거 말고도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 있죠?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리잖아요. 그리고 그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것도 예언을 했고요. 또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여러분 자동차에 있다가 총 맞은 사람 누구죠? 존 F 케네디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위대한 사람이 낮에 번개를 맞고 쓰러진다. 천장에서 악마가 그에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1990년대가 끝나기 전에 미국의 뭐 강풍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도 했었대요. 그런데 저는 또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있는 LA 지역에서는 아직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그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기 때문에 워낙 지진이 잦아요. 미국의 그 루이지애나나 이쪽 남쪽 지역에 가면 매해 허리케인이 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에 가면 항상 뭐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항상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천재지변까지 이게 예언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이게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의 예언서예요. 그의 예언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뭔지 맞춰보세요. 엄청난 번개가 있어. 두 형제는 혼란 속에 무너질 것이다. 거대한 지도자는 굴복할 것이며 큰 도시가 타오를 때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지구를 흔드는 불이 일어나리라. 그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 근처의 탑들이 흔들릴 것이다. 두 개의 커다란 바위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리라. 한잔에선 이걸 9.11 테러를 예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9.11 예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제 방송은 저는 여러분한테 노스트라다무스 되게 대단해요, 이런 거 예언했어요를 하려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노스트라다무스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말을 A를 여기에 갖다 붙이면 여기에서 말이 되고 B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B에서 말이 돼요. 응? 전쟁이 나면 당연히 큰 도시가 타오르는 거 맞고, 지금 제3차 대전에 대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말을 하는데 글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조금 이런 건 그냥 재미로 보셔야지, 저도 준비를 하면서 노스트라다무스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하물며 노스트라다무스가,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 누구죠? 아, 선글라스 참 골 때리네요. 이 사람 누구야? 카다피예요. 카다피는 누구냐면은 그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동에.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독재 정권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독재 정권을 막 자기 가족을 데리고 다 하다가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동에 약간 민주국가의 그 어떤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향이 이집트와 주변 뭐 시리아, 리비아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서 리비아 국가 애들, 젊은 아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야, 새끼, 니 보니까 40년 동안 다 해먹고 뭐냐? 이래가지고 카다피를 오랫동안, 카다피 정권을 이제 타도하자 이러면서 이제 막 얼마 전에 그랬었죠. 2011년인가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 카다피가 잡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반역죄로 나무 막대기로 맞아 죽고 포로가 된 그는 무질서가 극복된다. 거물 포로에게 제시한 경솔한 제안베리가 분노 속에서 그의 코를 물려고 올 때, 하늘을 나는 불의 장비는 그게 보이 공격을 하는 우두머리를 고통스럽게 하리라. 그곳에서 방탕한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폭동을 일으키느라. 나는 한국말을 읽었는데 사실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걸 이제 카다피가 죽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썰이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제가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를 완전히 신봉하지, 그러니까 물론 많은 예언을 했지만 제가 약간은 조금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아니 그 파리 테러를 예언했다는 그 기사가 얼마 전에 떴어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 그 많은 사행시들 중에서 딱 하나를 보니까 이거 파리에서 테러가 난다는, 뭐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뭐 쩔다 무슨 이게 그 비슷하다고 또 나온 거예요, 신문에. 근데 나는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그럴 거면 나도 예언하겠다. 그러니까요. 나도 예언하겠어. 의상도 좋은데.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로마 국립도서관에서요. 이건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로마 국립도서관에서 80장의 그림이 발견됐어요. 나중에 보니 이 80장의 그림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서였던 거예요. 이걸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렸어요. 그런데 글로 쓴 것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이걸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그림에 대한 예언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을 하나씩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900년대로 들어가는 걸 의미한대요. 자, 그러면서 새천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고 있고 태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 짐승은 뭐예요? 이 밑에 짐승은 새천년이 떠오르면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보통 여기 있는 이 8개의 살이 그려져 있는 바퀴는 이게 아주 복잡한 개념인데요. 이 전체 은하계의 시간적, 공간적인 정렬을 의미한다고요. 이게 저도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도 잘 이해를 못할 만큼 뭐 어떤 은하계와 뭐가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찾아보시면 약간 과학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설명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어떨까요? 두 번째 그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지금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이 왕관을 쓴 이 사람이죠. 이걸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면류관이 옛날에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쓰시던 건데 면류관을 쓴 검은 남자가 책을 보면서 무언가 폭탄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림에 이어져서 얘가 적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평화를 해칠 사람인데 얘가 이 원자 폭탄을 연구하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그림 밑에 설명이 있는데 영어로 one male이라고 그 남자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남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대부분 이거는 분명 적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건 뭐예요? 왜 화살이 들어있지 않은 빈 활을 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수수께끼 남자인데 이게 약간 별자리에 왜 이렇게 활 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별자리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빈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고 백마를 타고 정복하러 나가는 적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뭐 예언이 있대요. 그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해설은 여러분 몰라요. 다 학자마다 틀려요. 제가 정확한 해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눈에 가장 들어오는 건 바로 이 팔이에요. 그런데 이 팔을 어떤 나라의 모양으로 사람들이 비유합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근데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팔의 모양을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 진짜 학자가 아닐 수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팔을 일본이라고 생각한대요. 일본 열도가 손에 잡고 있는 칼, 천하를 제패하려는 군국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그러니까 식민지하고 막 중국으로 가서 막 싸움하려고 하고 미국이랑도 싸웠고 막 그렇잖아. 그거는 이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군국주의를 의미를 하는데 위에 보면 나무 사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나무가 아니라 폭탄인 거죠. 그래서 이 원자 폭탄이 투하된 거, 그 히로시마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 나무 위에 떨어지는 괴형체는 또 다른 폭탄이 아닐 것인가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참 애매하기도 그래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입에 걸면 아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나도 느껴져요. 근데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전갈과 양은 뭐예요? 이 전갈과 양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에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석이 너무 다양한데 이 전갈과 이 양을
어떤 그러니까 세력의 대립.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개념적인 대립이라고 생각하시는 뭐 연구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카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가장 중요한 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 볼까요? 이건 네 번째 카드예요. 이거는 여신에게 한 남자가 활을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쪽이 부딪히는 냉전 시대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또 염소와 저울이 있죠. 이 저울은 시장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본주의를 제가 설명하면서도 약간 너무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워서 얼른 집어넣을게요. 자, 제가 매니저님, 그 다음에 자, 제가 가장 중요한 그림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의 7번째 카드라고 합니다. 7번째 카드가 아니야. 맞아. 이거 몇 번째 카드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카드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위에 있던 이거 보세요. 그렇죠. 나무 바퀴에 있던 그 살이 다 사라져요. 그 전에 예언 카드에선 항상 나무 살이 있었는데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언 카드에서 나무 살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게 시간과 공간의 멈춤, 즉 역사가 끝이 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에는 결국 또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책을 펼치면서 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뭐 이런 내용. 이라고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언에 굉장히 빠져 있고 그래서 이걸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되게 믿을 것 같고 되게 신봉되고 되게 갑자기 나의 미래가 두려워지고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난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오늘 밤은 아프리카 TV만 봐야겠고 그런가요? 짜집기 신 같아요. 제가 비평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고 마야의 고대 달력이 예언했고 주식 예측 프로그램인 웹봇이 예언했고 많은 것들이 예언을 했을 때 2012년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유명하다는 마야의 고대 달력까지. 하지만 우리는 2012년을 별일 없이 지냈고 지금은 2015년이에요. 물론 전 세기를 살면서 이런 예언가들이 많아요. 세계는 곧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하지만 지구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의 보람찬 하루, 내일을 준비하는 게 전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냥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다. 그게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토요 미스테리는 여기까지.